네, 조국 교수, 민정수석에 내정된 조국 교수의 일문일답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역시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사실상 국민들에게 신임을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 이번에 한번 제대로 검찰을 한번 개혁을 해보겠다. 그리고 민정수석은 검찰의 수사를 총괄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민정수석의 역할에 대해서도 분명히 선을 긋는 모습이 상당히 주목할 만했습니다. 계속해서 홍보수석에는 윤영찬 네이버 부사장이 임명이 됐는데요. 윤영찬 네이버 부사장 저희가 프로필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전북 전주 출신이고요. 서울대 지리학과 또 저희 동아일보 정치부장 출신입니다. 정치부 기자 출신입니다. 부장은 못 달았군요. 네, 네이버 부사장 그리고 민주당 선대위 SNS 본부장으로 뭐 문재인 1번가 정책 포털 사이트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번 선거에서 사실상 소통과 홍보 관련 부분에서는 뭐 압도적인 성과를 보여줬는데 정성윤 위원께서 윤영찬 부사장 잘 아시죠? 예, 같이 일했습니다. 뭐 칭찬할 말밖에 없어요. 능력과 인품이 출중하고요. 균형 감각과 함께 다 갖추고 있고 지향하는 가치도 굉장히 진보적이고 좋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과 후배들과 선후배들과 폭넓게 이제 소통하고 있는 그런 자세도 좋고요. 또 아이디어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주목되는 거는 형이 아마 윤영관 전 외교부 노무정부의 외무부 장관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형제지간에 그런 어떤 다양한 어떤 경험을 공유한 것도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윤영찬 홍보수석 내정 그리고 총무비서관에는 공무원 출신인 이정도 총무비서관이 지금 내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사수석으로는 여기 나와 있듯이 조현옥 이화여대 초빙교수가 내정이 됐는데 사상 최초의 여성 인사수석이다. 인사수석이 없었죠. 그 자리에 여성을 했다. 근데 지명을 한 건데 사실 제가 많은 사람한테 들어본 현장에서 어떤 그 조직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인사과장이나 인사팀장에 여성을 시키면 된답니다. 여성이 딱 임명되는 순간에 일단 학연이 끊어지고요. 지연이 끊어지고 군대 임명이 끊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능력에 따라서 사람을 발탁해서 적재적소에 인사를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여성이 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갑고요. 또 이제 여성이라는 측면에서 균형 인사, 남녀, 동수 인사 그런 것들을 하는데 의지도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예, 노은지 기자께서 보시기에 좀 주목할 만한 인선 뭐가 있습니까? 임종석 비서실장도 이 분을 좀 주목해달라고 하면서 소개한 게 총무비서관이었는데 이정도 총무비서관입니다. 사실은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는 양정철 총무비서관 아예 청와대로 같이 들어가서 일을 하지 않겠냐라고 해서 양정철 비서관이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잠깐 나왔었는데 후보 시절 때부터 최측근이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처음 뵙는 이제 비서관 이름인데 보니까 그 경제관료 출신으로 재정 전문가고 기재부에서 지금 행정안전 예산 심의관으로 일을 하고 있는 분인데 아까 발표하면서도 얘기를 했던 게 그동안 이제 청와대 인사와 재정을 관리하는 총무비서관 자리에는 최측근이 갔던 게 사실이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뭐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해서 제1, 2부속실과 총무비서관까지 다 장악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걸 좀 근절하기 위해서인지 정말로 이제 총무와 인사 이런 것들을 좀 관리를 하면서 총괄을 할 수 있는 정말 일을 하기 위한 사람을 앉힌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전 이 인사에 대해서는 조금 잘된 인사 같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 첫 인선인데 김관도 전 부장님 전반적으로 말입니다. 예전 정부에서 우리 계열, 우리 사람, 우리 식구 이런 모습은 안 보여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총리 후보도 그렇고. 총리 후보도 그렇고 총리 후보는 무난한 그 언론인으로서 그리고 언론과의 친화성이 있고 그 다음에 언론인 경험에다가 국회의원 경험 그리고 전남지사 여러 가지 지방 행정 경험까지 고루 갖췄기 때문에 무난하게 잘 이끌어갈 거로 봅니다. 그리고 현재 원래는 손학규 현재 전 대표하고도 좀 가까웠던 친문 세력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완전 친문이 아니라 이제 비문 세력들까지 포용해서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전반적인 이번 특징을 이렇게 봅니다. 오늘 청와대 인사의 특징을 보면은 일단은 지역적으로 안배를 했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젊은 청와대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 또 하나는 굉장히 개혁적 성향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 이런 거 있는데 다만 어저께 정부 인사와 청와대 인사를 보면서 이런 거는 좀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어저께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인재를 폭넓게 고루 쓰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어제 오늘 발표한 인사들을 보면은 단순히 친문 아닌 비문까지는 쓰고 있지만 대부분 이 선거 캠프에 합류했던 소위 민주당 진영의 사람들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인사를 쓸 때는 민주당이 아닌 당에 소속되지 않고 선거대 돕지 않은 사람들까지 포괄하는 쪽으로 가야 진정한 더 넓은 의미의 탕평이 되고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청와대의 인선 발표까지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조금 전 뉴스 속보가 하나 더 들어왔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홍은동 자택에서 청와대로 출근을 하면서 출근길에 시민들과 함께 셀카를 찍으면서 친근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뉴스 속보도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이른바 대통령의 이색 행보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세 가지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도이치구 신문을 공개합니다.